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국가유공자 사망시 등급별 유족 승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많고요. 또 좀 잘못하면 좀 헝클어진, 헷갈리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더 알게 됩니다. 자, 국가유공자 사망시,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등급별로 유족들에게 승계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왜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하고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고 왜 이게 별도로 취급을 당하는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간단하게 한번 더듬어 보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모든 국가용자가 국가유공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1일, 그러니까 6월 30일 그 다음 날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등록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하나는 보훈 보상 대상자. 이렇게 나눠지죠. 자, 보훈 보상 대상자가 뭡니까? 생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는 일단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보훈 보상 대상자다. 이렇게 명명을 해갖고 언제요? 2012년 6월 3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 내용도 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그 대신 잠시 더 짚어볼게요. 원래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아무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하고요? 6.25 사변 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양쪽 다리를 다 잃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국가유공자. 그리고 요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 받다가 다친 것도 국가유공자. 훈련 또 체련 단련 시간이 있어요. 요새는 부대에도 체력 단련 시간에 축구하죠. 축구. 왜 다른 부대하고 축구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도 똑같이 다 국가유공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사를 신축하는데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그것도 국가유공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몸이 사망한 자도 있지만 사망하지는 않더라도 두 발을 잃고 상위 군인이 된 사람, 이 사람과 똑같이 국가유공자라고 명명을 해왔어요. 언제까지요? 2012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거는 좀 부당하다, 이게 맞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 해서 뭔가를 개선을 하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국가유공자에서 국가 보훈 보상 대상자라고 명명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로 나눠지고, 2012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희생을 당한 모든 분들이 크든 적든 다 국가용자였어요. 물론 국가용자도 등급이 있죠. 1급에서 7급까지. 그렇기 때문에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이틀이 명명할 때 어떤 우습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친구 뭐 축구를 잘하는데 군대 가서 휴식 시간에 상대방하고 축구하다 무릎을 다쳐서 제대했다. 그런데 국가용자다. 누가 봐도 그게 품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훈 보상 대상자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좀 차등이 있느냐?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고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용자 사망 시 등급별 유족 승계 범위. 그러니까 국가용자가 사망하면 그 국가용자가 받고 있던 보훈 급여금이 이제 유족에게 승계가 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이걸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것도 또 2012년 6월 30일 이전과 2012년 7월 1일 이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1급에서 5급까지는 상위 사망 등급 결정 상위 사망 시 불문하고 무조건 다 상위 사망은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용자가 받고 있는 보훈 보상금이 전체가 유족에게 승계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하신 분들은 1급에서 5급까지는 그 상위 그러니까 상위 사망했거나 이제 상위로 사망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아니면 걷지 운동도 못하고 아니면 또 가슴을 총을 맞아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그렇게 상위 사망이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든 저렇게 돌아가셨든 국가용자가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국가용자가 일단 사망하게 되면 국가용자가 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은 1급에서 그 국가용자가 1급에서 7급, 1급에서 5급 사이에 있다면 전액이 누구에게요?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1급에서 5급까지 하고 그리고 6급과 7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세 단계로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위 등급 1급에서 5급은 등급 결정할 때 받은 상위하고 상관없이 전액을 유족 승계한다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급에 한해서는 상위 사망 그러니까 해당 내가 국가용자로 일단은 인정을 받을 때 받을 때의 상위 등급 받기 위해서 신청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 상위로 인해서 받는 경우는 보상금을 차등해서 일단 6급은 보상금을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 1급에서 5급까지는 차등 없이 전체를 다 일단 유족에게 승계해준다 했는데 6급에 한해서는 그분이 받는 연금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게 돼요. 차등 지급. 그러니까 이 100%는 다 안 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7급은 더해요. 7급은 해당 상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도 지급이 없다. 상위 외 비상위 사망의 경우라도 일단은 등록자인 경우는 지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물론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가면서 검토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법률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아까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사람들은 100%가 국가용자였죠. 자, 그런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들은 아까 국가용자도 있고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있다. 국가용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그럼 보훈 보상자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가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관계되는 그런 훈련이나 거의에 버금가는 훈련을 하다가 내 몸이 다쳤을 때는 국가용자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체력 단련 시간에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아니면 기타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다친 거는 직접적인 뭐 광의로 보면 크게 보면 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세분에서 보면 국가의 안위와 그다음에 그의 국민의 생명과 이런 걸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상이 입은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가용자는 곤란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 한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유족이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유족. 자, 보상금 지급을 비해당자라 하더라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족은 보상금 지급 비해당자라 하더라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등은 지원이 동등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상위 사망, 상위 사망에 따른 심의 신청을 2012년 6월 30일, 상위 사망 시 심의 신청은 2012년 6월 30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상위 사망 심의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는 데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용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또 더보기란에 붙여놓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화면이 좀 좁고 글씨가 적지만 화면에 다 띄웠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 잘 천천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1급에서 5급까지는 상위 사망이든 아니든 일단은 등급 결정 상위의 사망이든 말든 똑같이 동일하게 본인들의 보훈 급여금을 누가 받아요? 이제 배우자가 받죠. 배우자가 승계되니까 배우자가 받게 된다. 자, 그런데 6급은 사망 상해에 해당될 때만 받는다. 사망 상해가 무슨 얘기냐면 6급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병 때문에 6급으로 받았다. 근데 사망도 A라는 질병으로 했다. 그럼 같죠, 그게? 해당 상위에 의해서 사망이 됐고 또 그걸로 해서 해당 상위에 의해서 상위 등급도 받았고, 일치할 때는 6급은 일치할 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뭐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좀 차이를 둬서 주겠다. 그 다음에 7급은 해당 상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경우만 지급하고, 7급은 두 가지 나눠져요. 7급은 언제요? 2012년 6월 30일 이전 사람들. 자, 7급은 해당 상위가 원인이 되어서 일단 사망한 경우는 이 보상금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위 이외에 비상위, 그러니까 내가 상위 국가용자를 받을 때, 상위 등급을 받을 때 그 상위가 아닌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듣고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천천히 보고 여러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메인 화면에 다 띄워놨어요.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으시면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가유공자는 2012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국가유공자들은 모두가 국가유공자다. 근데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는 국가유공자도 있고 보훈 보상 대상자도 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게 지금 그 자격 조건은 지금 얘기했던 거 두 가지로 나눠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제목 타이틀에 보면 유족 승계로 돼 있어요. 유족 승계. 유족 승계가 뭐냐? 본인이 받던 급여를 유족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유족 승계가 되는데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또 숙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1급에서 5급까지 상위 사망은 그때 이 자기 사망하고 상관없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1급에서 5급까지는 모두 다 유족에게 승계를 시켜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급인 경우는 해당 상위로 A라는 사람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일단은 6급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할 때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같을 때는 보상금이 보상금하고 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을 받았는데 또 하나는 사망할 때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닌 이 외의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이 차등해서 지워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급 상위 발생할 때는 뭐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드렸는데 보상금이 없는 것은 상위 처와 불문하고 비지급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상위 처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비지급이다. 그러나 유족 보상금 지급 비당자라 하더라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은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사망 심의 신청은 2012년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되셨죠? 한번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여러분께서 혼선이 안 오면 되겠어요. 내가 상위 사망으로 사망을 했느냐, 상위로 내가 등급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가 될 때 받은 상위 등급으로 그로 인해서 사망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A라는 질병으로 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B라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일단은 해당 상위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7급인 경우는 일단 상위 비상위는 사망의 경우는 미지급합니다. 미지급. 지급이 없어요. 근데 해당 상위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했을 때 사망한 경우는 7급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혀 없는 거 하고 상위 사망의 경우는 미지급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현황은 7급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는 7급은 보상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여부를 불문하고 비지급한다. 없다 지급이. 그 다음에 6급은 상위 사망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한다. 여기서 차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상당히 그 복잡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받던 보훈 급여금은 유족에게 넘어간다. 상위가 승계가 된다. 자, 이런 부분하고 또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것과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것과 확연하게 차등이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왜 어떻게 정했냐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도 없고 또 알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은 아시고 우리는 거기에 알맞는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 생활을 할 때 모르면서도 모르고 있어도 국가보훈부에서는 알아서 챙겨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는 연금은 이래 이래서 받고 또 이래 이래서 못 받고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에 대한 질문은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요즘에 근래 좀 뜸해졌어요. 옛날에는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뛰어났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해당이 되겠구나. 내가 해당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 정 모를 때는 일단은 보훈지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지청은 어쨌든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에 전화하셔도 좋고 또 1577-0606으로 전화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이제 그때 딱 닥치면은 또 배워지겠지만 어쨌든 닥치기 이전이라도 이런 우리에게 법안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깥 날씨도 많이 덥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자연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거부하거나 역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자연. 그래서 대자로 붙인 거죠. 큰 대자. 대자연을 우리 인간이 감히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여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도 8월 15일이면 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으면 이제 더위가 더 머무르기를 바래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니까 여러분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